내용들이 재밌어.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은 아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내가 풀어서 말해주면 좀 재밌거든요 내용들이. 자 결정하기 위해서 내 볼링공의 질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 볼링공 지금 이거 얼마나 될까? 이 볼링공 이따 생각해봐. 이거 무게 재는 거야. 나 그 볼링공을 밸런스가 저울이에요.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볼링공을 비교해. 이미 알려진 질량들. 예를 들어 많은 금속 큐브 each weighing 각각 무게가 어떻게 나가는 거야? 이 weighing은 사실 이 분사야. 얘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weigh 자체가 무게가 얼마이다라는 동사거든. 근데 이 큐브가 무게가 얼마인. 그러니까 10, 1, 100g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무게 재는 거. 원래는 원초적으로 무게 재면 어떻게 돼? 옛날에 저울 그 체중계가 없고 저울만 있을 때는 저울 이렇게 있어. 저울 이렇게 있으면은 볼링공 해.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씩? 10? 야 25? 야 좀 내려가네? 야 좀 빼봐. 이렇게 해서 무게 재는 거잖아. 이렇게 잰다라는 거야. 자, things get much complicated. 더 복잡해진다. 뭐 한다면은 거리가 먼 별들의 질량은 어떻게 해? 별을 저울 위에 올릴 수는 없잖아. 내가 어떻게 측정을 할까? 나는 말한다. 나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은 이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다양한 이론이 필요해. 대비가 되는 거지. 앞에 있었던 건 뭐야? 그냥 볼링공 같은 거 어때?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는 거는 이론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노가다로 그냥 1, 10, 100g짜리 추 넣어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별들을 어떻게 재냐고. 이때는 과학, 원리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 쌍성, 그냥 별이에요. 이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 결정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뭐 과학적 원리 몰라 상관없어. 그냥 이게 다 뭐다? 다양한 이론들인 거야. 우리 결정을 해야 돼. 먼저 이 두 별 사이의 무게 중심을 두 별 사이의 무게 중심을 재. 그 다음에 그들의 거리를 재. 중심으로부터. Which we can use.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재 먼저. Together with a value of the period. 이거 분석제 나와 있죠? period가 공전주기야. 그러니까 공전주기도 같이 재. 공전주기. 그리고 케플러의 제3법칙. 케플러의 법칙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 이게 다 뭐야? 다양한 이론들이야. 질량 측정하려고. 자, 다시 말해서 별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other quantity, 다른 양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위에서 말하는 이게 다 뭐예요? 양인 거지. 별들 사이의 거리, 무게중심, 공전주기. 이것도 뭐 수학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네. 수학이 중요한 건 아니야 이 지문은. 자, 뭐와 함께? 특정 방정식과 함께. 다 똑같은 말. 다양한 이론들. 자, 측정이란 것은 it's not simple. 그러니까 별의 무게를 측정한다는 거는 간단해, 복잡해? 복잡한 거야. 쉬운 일이 아닌 거야. It's not simple. 여기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기 좀 어려웠어요. 측정이란 것은 간단한 게 아니야. 그리고 not and unmediated estimation. 자, mediate가 뜻이 뭐야? mediate 하면 뜻이 이게 중재하다거든. 뭐와 뭐 사이를 중재하는 거야. 그러면 unmediated, un이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중재되지 않다라는 거지. 뭔가 이 사이에 어떤 과정이 없는 거야. 여기 나와 있죠? 측정이란 것은 뭐가 아니야. 간단하고 중재되지 않은 산출이 아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징들에 독립적으로 어떤 막 값이 존재하겠지. 별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별 두 개 있으면은 여기에 무게중심도 있고 이 거리도 있고 공전 주기도 이 독립적인 이런 특성들이 있지. 얘네 다 어떻게 한 거야? 얘네 어떻게 해갖고 다 무게를 측정한 거야? 이런 요소들 다 어떻게 해? 무게중심, 거리, 공전 주기 이런 거 다 어떻게 한 거야? 다 합친 거야. 다 합쳐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갖고 계산했잖아.
이게 뭐야? 이게 중재된 방식이야. 중재, 독립적인 것들을 중재했다는 말이 좀 웃긴데 중재했다는 걸 이렇게 합쳤다라는 거야. 중재했다라는 게 서로 중재한다는 게 거의 사이에 껴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중재된 거야. 중재된 거. 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계산들은 미디에이티드가 된 거구나. 근데 측정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 간단한 것도 아니고 중재되지 않은 계산도 아니야. 즉 무슨 말이야? 중재된 계산이라는 거야. 측정이란 거는. 자, before the background of a number of accepted theories. 자, 뭐 이전에 많은 수용된 이론들의 배경 이전에. 하지만 a determination 뭐다? 특정 크기의 결정이다. 완벽하게 계산이 된 거다. 다양한 방정식을 통해서. 괜찮나요? 다음. 또 뭐 몇 번이더라? 26번. 26번 할까 말까? 자, 헬렌은 was activist. 활동가였어.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이거는 그냥 해석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아파르테이트라는 게 이제 그 인종차별하는 정책을 말하는 거거든. 인종차별, 즉 인종차별적인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인 거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수많은 태어났어. 이게 한 가지 표현이야.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그 미국 서구권에서는 약간 기독교적인 그런 그 신념이 있어가지고 신이 우리가 가정에 아기가 생겼다는 거는 신이 그 아기를 가정한테 줬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태어났다. 어디로? 유대인 이민자 가족한테 태어난 거야. 뭐 여기 중요하잖아. 이 지역에서 태어났대. 이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자, while working as a lecturer. 자, 뭐로 일하면서? 강사로 일하면서 경제 역사학자. 이 대학에서 경제 역사학자로서 일하면서 she joined the South African. 그녀는 합류했다. 이 어떤 단체. 인종차별을 막아주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기에 참여를 했어. 1953년에 그녀는 United Party 어떤 정당에 가입을 했다. 그리고 이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United Party가 조금 어때 이거? 좀 온건해. 좀 착해 애들이. 뭔가 때려부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좀 착해. 그러니까 얘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수만과 다른 진보적인 멤버들이 그 정당을 떠났고 만들었어. 진보당을 만든 거야. 더 혁신적으로 나아가는 거야. 수만은 그래서 지침 없이 싸웠다. 이 인종차별주의에. 그리고 폭로했어요. 정부의 남용 그리고 도전했다. 그 정부의 법에. 전체 36년 동안 의장으로서. 그래서 1989년에 그녀가 은퇴하고 나서 she continued to advocate. 그녀는 옹호했다. 계속해서 multiracial democracy. 계속 뭐 민주주의를 옹호했고 그러고 나서 영향을 줬다. drafting of the country's new constitution. 초안. drafting이라는 거 초안. 이 나라의 새로운 헌법에 대한 초안을 영향을 줬어요. 아파르테이드가 끝나고 나서 그녀는 활동적인 목소리로 남아있다. For human rights, 인간 권리와 민주주의에. 그녀가 죽을 때까지. 여기 내용 잠깐 헷갈리는 게 하나 있거든. 그거 좀 설명해 줄게.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적도 부근에서 많은 새들인 번식을 해. All year round. 1년 내내 번식해. 원래 적도가 어떤 지역이야? 좀 따뜻하지. 음식도 많아.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속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temperate, polar, 좀 온화하거나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이 번식 시즌, 이 새들의 번식 시즌은 종종 often sharply defined, 뚜렷하게 정의가 돼. 그러니까 어쩔 때만 하고 어쩔 때 안 하고 어떻게 구분이 된다는 거야. 자, their trigger. 여기서 they가 뭘까? they가 뭘까 여기서? 복수명사인데 앞에 있는. 그들은 촉발됩니다. 주로 변화에 의해서. 낮 길이의 변화. 새들도 복수지. 새들의
번식 시즌들도 복수지. 번식 시즌이 촉발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 번식 시즌들. 이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이런 지역에서는 낮 길이라. 낮이 길어야겠지. 자, if all goes well, 모든 게 좋다면은 결과는 어떻다? 새들은 자기의 아기를 키운다. 뭐 할 때? 음식 공급이 가장 절정일 때 키우겠지. 음식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대부분의 새들은 이거 해석 잘해야 돼. 낫이 이게 낫이 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not only 버더스 구문이야. not simply랑 똑같아. not only 버더스랑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 하다. But also 대부분의 새들은 어때? 대부분의 새들은 어때? are reluctant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지. 분석지에 다 나와 있어요. 뭘 꺼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기에 아이를 낳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육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 다른 시기가 어떤 시기야? 이런 거 생각하시고 다른 시기 어떤 시기야? 앞에서 음식이 가장 많을 때라 그랬지. 음식이 가장 없을 때겠지. 그러니까 음식이 가장 많을 때만 찾아가고 그때 번식하는 거야. 적도 부근에 있는 새들은. 자, 이것은 뭐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번식 시스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번식 시스템이 줄어들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게 위치가 가리키는 거지. 그것이 도와준다. 새들이 나는 것을 save weight. 나는 새가 무게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새들의 자궁이 조금 작아져. 내전기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굳이 이때는 번식 안 하는 거야. 대신 빨리 날 수가 있어. 많이 날 수가 있고. 자, 근데 이 규칙에 대한 이제 주요 예외가 되는 게 무엇이냐? 유목 사막 종이야. 그러니까 유목 사막 종이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새들. 뒤에 보면 이 종들은 can initiate 시작할 수가 있다. 그들의 번식 사이클을 비 오는 데 시기한데 비 올 때 한대. 여기 조금 이 중간 내용이 생략이 돼 있어 사실. 왜 비 올 때 애를 낳아요? 왜 비 올 때 애를 낳을까? 사막에 있는 애들은 왜 비 올 때 애를 낳을까? 약간 위랑 비슷한 뉘앙스야.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아갖고 시험 문제도 안 나올 건데 이것은 for making the most. 자, make the most of가 이것도 분석지에 나와 있어요. 밑줄 그어놓고 암기해서요. 최대한 활용하다야. 갑작스런 양육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다른 정도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막에는 비가 안 내리지 보통.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어떤 거야? 갑자기 비가 내리면은 비가 내리고 나서 뭐가 많아져? 과일 같은 게 많이 열리겠지. 그리고 안에서 지렁이들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비가 나오면은 음식이 이제 사막이라는 그 특징적인 지역 때문에 그런 거야. 비가 내리네? 야, 바로 지금 번식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새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갑작스러운 기회라는 게 그 말이에요. 비 내린다. 이제 곧 열매가 많이 열리겠구나. 그게 생략이 돼 있어. 자, 또한 다양한 종들은 divide breeding season, divide 없이 나누다. 그들의 양육 시즌을, 그들의 번식 시즌을 나눠. 다양한 방식으로. 대부분의 seabird, 이 바다 새들은 single brood, brood는 함께 태어난 새끼들, 새끼 나오면은 한 5마리, 6마리 낳잖아.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집단으로 낳잖아. 한 집단을 길러. 그런데 따뜻한 지역에서는 송버드가 이게 말이 어렵던데? 그냥 노래하는 새라고 생각하는데 명금은 may raise several family. 여러 집단을 한 번에 기르는 거야. 한 번 낳고 나서 그다음 또 다른 물이 이렇게 낳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를 정말 많이 낳아요. 몇 달 안에. 자, 예외적으로 좋은 해에는 pair of house sparrow, 참새 한 쌍, king of songbird, 연속적으로 새끼를 낳을 수가 있다. 마라톤이 계속 쉬지 않고 쭉 달리는 거지. 자, 연속적인 이 번식 노력을 통해서. 그 주제가 뭐야? 기후나 지역이나 특성에 따라서 새끼를 낳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그게 주제예요. 이거 사실 뭐 나올 내용이 딱히 없어요. 그냥. 자, 넘어가죠. 거의 다 왔다.
여기 또 넘어가고 얼마 안 남았네. 34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거 34번. 웨버의 법칙은 concern 자체가 이게 명사형도 있는데 이거 이 분석지에 나와 있는데 concern은 이거는 고3 되기 전에 완벽하게 좀 다 외우면 좋겠어. 걱정, 우려, 관심이나 명사 뜻도 있고 이거 자체가 동사로는 주어는 뭐뭐에 관한 것이다라는 뜻이 있어. EBS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동사니까 꼭 암기하세요. 3학년 되기 전에는 뭐 내신 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어 암기를 꼭 하셔야 되니까. 웨버의 법칙은 뭐냐면은 차이의 인지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자극. 두 자극 사이의 차이의 인지. 말이 어려워. 자, 이것은 뭐냐면은 암시합니다. That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 감지할 수가 없어. 1mm의 차이는 정확히 말하면은 1mm의 차이를 감지할 수가 없어. 뭐 할 때? We are looking at line 466mm야. 466mm, 470mm. 차이를 못 느끼지. 하지만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어. 1mm의 차이를. 어쩔 때는 2mm하고 3mm는 바로 딱 즉각적으로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뒤에 말이 나오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해봐. 조그만 정도의 차이는 어때? 조그만 이 범위 안에서 차이는 어때? 즉각적으로 느껴져. 하지만 이게 커지면 어때? 느끼지 못하는 거야. 자, 뒤에 그래서 보시면 이게 JND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있어서 또 다른 이 이론에 대한 예시는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의 촛불은 탐지할 수가 있어. 뭐 할 때? It is lit. 비춰질 때. lit가 light의 pp예요. 비추다, 비춰진. 비춰질 때.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촛불이 없을 때. 촛불이 없다면은 어두운 곳에서 비춰졌을 때는 하나의 캔들을 탐지할 수가 있어요. 너 명확히 눈에 보이잖아.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캔들이 켜질 때 방에서 어떤 방? 100개의 초가 이미 타고 있을 때, 이미 타고 있는 방에서 하나가 다 켜질 때 어때? 아예 어두워. 아예 어두운 상태는 촛불 하나만 켜져도 바로 느껴지지. 왜? 자극이 작으니까. 자극이 전체적으로 작은 상태에서는 하나만 켜져도 바로 느껴지는 거야. 하지만 자극이 클 때, 자극이 클 때는 100개일 때는 어때? 100개일 때는 자극 자체가 크잖아.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 나와요. JND. JND는 varies.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뭐에 따라서? 신호의, 여기 나오죠. 신호의 크기의 기능으로서 달라진다는 거야. 크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해보자면은 단지 인식할 수 있는 차이.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JND가 크다. 그러니까 JND란 거는 아까 이거야. 이게 JND 좀 잘 이해하셔야 돼. JND가 뭐냐면은 쉽게 딱 말하면은 아까 466mm에서 400, 이게 잘 들어봐. 잘 들어야 되고. 466mm에서 467mm로 늘어날 때 그 1mm 차이 있지. 그 1mm 차이가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잖아. 너무 크니까. 애초에 숫자가. 근데 2mm에서 3mm에서 1mm 늘어갈 때는 어때? 바로 느껴지지. 그 1mm가 JND인 거야. 그 1mm가. 그러면 아까 촛불에 어두운 방에서 하나만 늘어나면은 바로 느껴졌지. 그게 그 하나가 JND라는 거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사이즈. 봐봐. 예를 들어서 JND가 크다. 매우 큰 소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It is for 뭐 한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한 소리에서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방에서보다는 큰 방에서 JND가 어떤 거야? 커야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느끼게 하는 최소한의 수치가 JND인 거야. 조용한 방에서는 어때? 조용한 방에서는 조금만 참아. 끝나고 와서 좀만. 아주 조용한 방에서는 JND가 얼마 정도면 될까? 아주 조용한 방에서 JND가 어느 정도면 될까? 조용해. 다 조용해. 지금 이 방이야, 이 방. 1dB 정도면 되잖아. 바로 느껴지잖아. 핑! 하면 바로 들리잖아, 조용한 방에서는. 하지만 시끄러운 방에서 어때? 클럽! 안 가봤죠? 콘서트장에서 어때? 들릴까?
안 들려. 아주 크게 말해야 되잖아. 여기서는 어때? 한 100 정도는 말해야 되는 거. 100dB 정도. 이게 JND예요. 그러니까 JND라는 건 어떤 수치를 말한다기보다는 변화를 느끼게 하는 그 최소값을 말하는 거야. 큰 방에서 어때? 자기 크면은 당연히 JND는 커야 돼. 자, when a sound is very weak, 이 소리가 매우 작을 때 we can tell, 우리는 이 tell이 말하다가 아니에요. 말하다가 아니라 알다야, 알다. tell 동사가 알다는 뜻이 있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작을 때, 매우 약할 때는 다 조용하잖아. 조그만 소리, 개 짖잖아 지금. 바로 들리잖아. 들리지?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간신히 큰다 할지라도. 메럴이라는 뜻이 간신이야. 간신히가 아까 어떤 느낌인 거야? 조금 더 큰다 할지라도, 조금만 크다 할지라도 조용한 방에서는 바로 느껴지는 거야. 하지만 소리가 큰 데서 어떻다?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그 소리가 크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커야만 하는 거야. 그러므로 웨버의 법칙은 의미합니다. 자, 뭐냐? It is harder. 더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분하는 것이 두 샘플 사이에서 뭐 할 때 그 샘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게 더 구분하기 어려운 거야? 너무 크거나 강하면 좀 어렵다라는 거야. 너무 크거나 강하면은. 조금 작을 때는 JND가 작아. 하지만 자극 자체 크면 어때? JND도 같이 커져야 돼. 최소한의 그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커져야 되는 거죠. 네. 자, 35번. 하나, 둘, 세 개 남았네요. 세 개. 끝났습니다. 이제. 뒤에 내용들이 다 안 어려워. 뒤에 내용들 그냥 쭉 읽어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모든 새로운 resource, 자원, 뭐 새로운 공항이라든가 새로운 백화점 같은 이런 자원은 언제나 시작이 된다. 뭐와 함께 people, 뭐와 함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득을 얻음으로써 by sharing a common source. 자, 이게 뭐야? 이게 공유지야. 공유지. 도시라든가 아니면은 이 시 예산 같은 거 이걸 다 같이 쓰는 거잖아. 지하철, 아파트 이런 거 다 공용인 거잖아. 이게 common resource, 공유지예요. 같이 쓸 수 있는 거. 자, 처음에 이런 거 만들면 다 개별적으로 이득을 누리죠. 다 이 지하철 이용하고 백화점도 이용하니까 다 이득인 거야. 그런데 at some point 어느 지점에서 traffic이라는 게 여기서 교통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하겠어? 백화점 생겼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리겠지. 그 많이 몰리는 양은 더 커져갖고 저기에서 투투 구문도 아마 분석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투투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지. 근데 앞에 for가 나와 있다는 건 의미상의 주어잖아.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공유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서포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 백화점 갔는데 한 달 전만 해도 한 10명이었는데 이제는 한 층에 한 200명 들어가 있어. 너무 붐벼. 교통체증, 그 다음에 사람 붐비는 거, 과밀, 잘못된 사용은 lessen, 이게 동사죠. 감소시킨다. 공유지의 이점을 감소시킨다. 모든 이들을 위한. 이게 바로 뭐다? 공유지의 비극이다라는 말이에요. 공유지의 비극. 처음에는 다 이득인데 점차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안 좋게 된다. 자, 빨리 갈게요. 빨리 하고 빨리 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새로운 자원이 확장되어가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공간과 함께 제공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고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너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는 나와요. 결국에 공유지는 어떻게 돼? 붐벼. 안 좋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혼자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다 같이 해야 된다. 그게 이 주제예요. 자, in isolation from, 뭐뭐하는 독립적으로 너의 fellow driver, 너의 운전사라든가 뭐 걷는 사람들, competing user, 경쟁하는 사람들의 독립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얘네하고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거야. 이 공유지를 다시 살리려면은. 자, 전반적인 활동은 이런 새로운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은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so does, 이거 so does 왜 있을까? 이 does가 가리키는 게 뭘까? 일반 동사 지칭하는 건데. 자, 빨리 갈게요. 좀 힘내. 얘도 어떻게 된다? 얘도 계속 증가한다. keep increasing 하고 있는 거다. 일반 동사 받아줄 때 두더지 나오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지만 공유지 사용의 역학과 잘못된 사용이 continue to long 계속 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 계속 길어진다면 어떻게 된다? Both begin 그 둘 다 어떻게 된다? Begin to fall after peak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된다. 뭐 뻔한 말이에요. 다 같이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충돌을 야기한다. 자, 공유지의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진짜 공유지 비극을 진짜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충돌 역학이다. Destruction 파괴와 그리고 이제 퇴보 공유지 자원의 능력 스스로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과밀해지고 사람 많아지고 과도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돼? 공유지 망가지겠지. 우리 다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몇 번 남았죠? 39번 2개 남았다. 네 39번 자 홉스에 따르면은 man is not a thing 일단 딱 결론부터 말할게. 얘가 딱 결론부터 말하는 거야. 인간은 어떤 인간이 아니야?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자 인스파이어 오브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무릅쓰고라고 해석하시면 돼. 옆에 나와 있어요. 그의 본능 protect his existence 자연 상태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와. 자연 상태 날 것의 상태 자연 상태에서 자기의 존재를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야. 그러한 본능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인간의 본질적으로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 그러한 본능을 무릅쓰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장소 자 이 수식이고 동사 찾아볼게요. 자 유일한 장소는 어떤 장소? 여기에요. 이렇게 어떤 장소? morality 문 좀 닫아주겠어요? 네. 도덕적 자유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find application 적용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서 시작이 된다? 어떤 장소? sovereign 하면 나와 있지만 군주의 힘을 말한 거야. 권력 즉 국가라는 권력이 나타나는 곳에서 시작이 한다는 거야. 내용이 아주 간결해. 인간 어때? 도덕적인 게 아니야. 우리 도덕적인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도덕심이라는 게 find application 이 도덕이라는 게 말을 어렵게 써놨어. 응용을 하려면은 즉 도덕이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되는 유일한 조건 그 장소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다? 국가라는 권력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야. 옛날에 호모사피엔스 때 봐봐. 그때 인간이 도덕이란 게 있을까? 아니야. 자기 배고프면 남의 거 뺏어 먹어도 돼. 하지만 도덕이라는 게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국가라는 권력이 법을 만들고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홉스는 그래가지고 홉스가 묘사합니다. 자연 상태를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니까 자연의 상태라는 건 정말 인간의 날 것의 상태인 거야. 도덕심 없는 그런 날 것의 상태. 어떤 상황으로 묘사를 하냐? In which 사람의 삶이 고독하고 불쌍하고 거칠고 잔인하고 짧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홉스는 이 자연의 상태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인간의 날 것의 상태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 거야. 왜? 도덕적이지 않아. 이기적이야. 지네만 먹고 살면 돼.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When people live without 사람들이 살 때 일반적인 힘, 그들을 통제할 힘이 없이 살 때 they are indeed 그들은 정말로 전쟁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싸워. 지만 살면 되거든. 다시 말해서 홉스는 얘가 어떤 애야? Who accept that human beings are not social and political beings in the state of nature. 여기까지죠. 얘는 홉스는 어떤 애인 거야? 인간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야. 자연의 상태에서는 동물이야. 그냥 인간은 동물이야. 얘 입장에는. 이거를 인정한 홉스는
believe 믿는다. 무엇을 믿어? without the power. 권력이 없다면 여기서 말한 파워라는 거는 이제 국가를 말하는 거야. 위에서 말한 누가 통제를 해야 돼 인간을. 그게 없다면 인간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반사회적이고 이성적이다. 여기서 말한 이성적이다라는 정말 이성적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기반으로 하는 이성적인, 즉 아주 충실하게 이기적이라는 거야. 게다가 사회라는 게 it's not a natural phenomenon,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그리고 there's no natural force, 자연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한 번에 딱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연 상태로 놔둔다고 해갖고 자연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까? 아니야. 누가 모으는 거야? 국가가. 그렇지. 국가가 모으는 거예요. What will bring them together as a society? 그들을 사회로서 bring together, 같이 모으는 것은 뭐다? It's not a mutual affection. 상호의 애정이 아니야. 서로 좋아해갖고 인간들이 서로 우리 인간이니까 서로 같이 좋아하자, 우리 같이 돕고 살자, 애정을 갖고 같이 살아보자, 도덕심을 살까? 절대 안 그래. 국가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야. 자, 여기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니까 오히려 뭐다? 강조 구문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뭉치게 하는 거는 뭐가 아니야? 상호 예착 이딴 거 없어. 얘에 따르면은 인간이 서로 좋아한다고? 그딴 거 아니야. 오히려 상호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뭉치는 거야. Mutual fear of mass,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호의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이 그들을 assemble them, 그들을 합쳐주는 거다. 왜? 왜 두려움이 인간들을 합쳐줘? The cause of fear. 두려움의 원인은 일반적인 동력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 상태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자, in each round of 게놈은 뭐냐? 게놈? 강아지? 유전자 앞으로 알고 계셔. 그냥 좀 상식적으로. 자, 지놈도 아니야. 게놈이야. 자, 각 단계에서 게놈이 우리 몸에서 복제가 되는 유전자의 각 단계에서 여전히 70%의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가능성? 적어도 한 쌍의 염색체가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다. 자, 딱 3분 안에 끝나요. 좀만 집중. 마지막 의욕오늘 끝나. 자, 각각의 이 유전자 복제에서 에러가 난다라는 거야. 에러가 이제 축적이 되겠지. 몇 라운드 계속 이제 발현되겠지. 그때마다 계속 오류가 누적이 된다.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은 중세책의 변형과 똑같다. 중세책? 비유라는 거야. 왜 갑자기 중세책이 나오지? 각각의 복사본은 was made, 만들어졌다. 손으로 만들어졌어. 몇몇 변화가 도입되었어. 우연하게 도입이 돼. 변화가 쌓아 올라가면서 복제본은 may have acquired, 의미를 얻었을 거다. at variance라고 옆에 나와 있어요. 이게 종종 다른, 적지 안 적어도 돼요. 원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이제 갖게 되는 거야.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와 똑같은 거다. 자, 이와 유사하게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 더 많은 복사 과정을 겪은 유전자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더 많은 에러와 실수들이 있겠지. 자,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은 거요. 에러 생기는 거 괜찮아. 생길 수 있어. 설상가상으로 돌연변이는 파괴시켜 유전자를. 어떤 유전자면은 뭘 담당하고 있는 에러를 체킹하고, 그 다음에 repair of genome, 유전자의 복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거를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자, 게다가 accelerating, 가속화시킨다. 이 돌연변이의 가속을. 자, 대부분의 돌연변이 게놈은 do not have.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조금만 다 봤어요. 여기서부터 살짝 중요해 이제. 그러니까 위에 다 무슨 말이야? 게놈, 그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매번 계속 그 복제를 할 때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이 돌연변이는 어때? 눈에 띌 만한 효과가 없어. 영향이 안 보여. 얘가 지금 돌연변인가? 잘 안 보여. It is just like,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아이를
Y로 잘못 본 것뿐이야. 예를 들면 여기 킹덤이지. 근데 이거 Y로 바꿔도 어때? 킹 똑같이 우리는 이거를 카인 이러지 않고 킹 이럴걸? 왜냐면 I랑 Y랑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 이것은 would not distort word readability. 이 낱말의 이 가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 괜찮아. 하지만 때때로 인간 유전자에서의 이 돌연변이가 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result in 야기한다. 눈을 야기해. 어떤 눈이냐? 그 눈의 홍채가 다른 색깔인 거야. 이거 눈에 확 띄잖아. 이와 유사하게 everyone has birthmark. 이게 모반이란 게 사람마다 다 어디 점이 있지. 태어날 때 나오는 점이 있거든요. 점을 다 갖고 있어. 그 점이 어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돌연변이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점이라는 거는 우리 점 생기지. 이거 세포가 계속 복제하다가 체세포 분열하다가 변이가 생긴 거거든. 점은 다. 이게 발생했다. as our body cells 우리의 이 체세포가 피부를 만들려고 복제하는 도중에 생긴 게 점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점이 생긴 거는 이거는 이 세포의 오류야, 오류. 그러니까 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여기 점이 계속 있잖아. 점이 있잖아. 왜 점을 빼야 되냐면은 점이 생기면은 그 점이 계속 생겨. 그 주변에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뒤에 나와. 그래서 돌연변이가 변화라면은 특정 한 세포 돌연변이 생겼으면 그 세포 하나에만 생기는 거잖아. 이 세포 하나만 생기는 거지. 세포에만 생기는 거라면은 아니 그러면 하나만 생기면은 그거 하나만 생겨야지 왜? How can 패치가 이 패치가 어떤 구역이야. 패치 구역. 큰 구역. 홍채 세포에 있는 한 구역과 전체 피부가 많은 개별적인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홍채와 그 다음에 많은 이 피부가 다 영향을 받을까? 세포 하나만 돌연변이 생기면 그 하나만 그냥 돌연변이 생기면 되지. 근데 어떻게 돼 보통? 홍채에도 여러 가지 홍채 하나에 2,700만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 근데 하나만 그게 구성되어 있으면 다 생겨버려. 돌연변이로. 야, 이 정답은 이게 뭐다? 세포 계보에 관한 것이다. 세포 계보. 이 계보란 게 뭐냐? 발전적인 역사야. 무엇이게? 특정 세포로부터. 뭘 통하여? 그들의 완전한 차별적인 상태로부터 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홍채가 있어. 홍채가 있는데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돌연변이가 하나 생겨. 그럼 얘가 또 뭐 하겠어? 계속 복제되겠지. 그러면서 이거 하나 복제되면서 점점 이제 이게 하나가 큰 돌연변이 세포가 된다는 거야. 네. 자, 만약에 돌연변이가 developing iris 계속 커가고 있는 홍채의 계보 속에서 초창기에 발생되어 있다면은 모든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그 변화를 이어받는다는 거야. 끝. 아씨.